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학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다루는 심리치료 기법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바로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우리의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즉 자신이 겪은 상처를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즉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나를 양육해 주었던 그 부모님을 비롯해서 그 당시의 환경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입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면 우리는 쉽게 인식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합니다. 실제로 상담센터에서 제가 만나는 많은 내담자분들은 내면 아이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그분들의 어린 시절에 그 안 좋았던 경험이 기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 자신의 행동과 감정과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시절에 그 상처를 받은 그 순간순간들은 그 당시에 치유를 받지 못하고 그 당시에 배려받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에게 심각한 심리적인 상처를 줍니다. 그럼 내면 아이가 뭐냐는 거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인간한테는 내면에 아이가 존재합니다. 물론 성숙한 어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면 아이와 내면에 성숙한 어른도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내면에 상처를 받은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는 분들은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드러난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드러나면서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직장 생활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또 가족 간의 관계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게 공통된 특징입니다. 근데 이 내면의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가 본인의 성격 형성이나 관계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일반적인 개인들은 이러한 상처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개인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그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리죠.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미성숙한 자아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땡깡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또 그 내면의 상처를 받은 분들은 성인이 돼가지고 불안과 또 우울,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들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내면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면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내면의 그 감정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인식해주는 거를 계속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징인데 내면 아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의존증을 만듭니다. 자, 의존증이 뭐냐? 자아 정체성 상실의 한 형태가 바로 의존증입니다. 즉, 이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 자신의 바램을 자기 자신한테 인식해주면서 내면화시키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매 순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는 분들은 외로움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이걸 의존증을 상호 의존증,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의존을 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또 관심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호 의존증이라고 하는데, 자,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외부의 어떤 것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현상을 상호 의존증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상호 의존증, 즉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주 특징인 상호 의존증이 나타날 때는 가족 관계가 건강하지 않았을 때,
그 영유아 시절에, 어린 시절에, 영유아 시절 또 뭐 초등학교 초반 요때가 가족 관계가 건강하지 않고 자주 다툼이 있었을 때 상호 의존증이 아주 폭발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가족 관계 건강성이 부족할 경우 개인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외부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가족 내에는. 이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왜곡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친구한테 의존한다든지 지나치게 타인들한테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었을 때 상호 의존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 자신은 자신의 감정과 내 요구, 내가 매우 관심받고 싶었고 내가 이해받고 싶었고 내가 돌봄이 필요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상호 의존증은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타인한테 의존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데, 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고 그 내면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인 상호 의존증이 있다면 가족이나 주변의 건강한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호 의존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을 때 공격적인 행동이 자주 나타나고는 합니다. 이유는 어린 시절에 폭력과 학대에 기인합니다. 즉, 폭력과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본인이 무력한 상태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성인이 되었을 때 오히려 피해자인 자신이 가해자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폭력에 노출된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평생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행동의 원인은 어린 시절에 부정적인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개인의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인 안정, 즉 정서가 불안정하게 되거든요. 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좀 심하게 되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 고통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모든 아이들은 성장 초기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자, 무조건적인 사랑의 경험이 없이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뭐냐면 애정과 관심에 대한 결핍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결국 이런 결핍은 아이가 탐욕스러워지게 만들고 이는 자신을 망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아이는 사랑과 애정이 결핍된 상태에서 자라나게 되죠. 자,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성인이 된 아이는 늘 완벽한 사랑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매우 방해가 될 수가 있겠죠. 완벽한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노력하면서 만들어가는 거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행복과 기쁨과 평화로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성숙,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독이 되죠. 즉 완벽한 사랑을 찾아 헤매는 중독, 즉 관계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 더 완벽한 사랑을 찾아 헤매게 되는 거죠. 이러한 행위가 감정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결론적으로 자 보면 자기애성 성격장애 관점에서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개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상태가 개인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 아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리적인 기초를 형성하게 됩니다. 과거에
즉 어린 시절에 무시당하고 상처받았던 경험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발현되면은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면 아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 영향력은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됩니다. 과거의 아픔과 트라우마가 현재의 행동과 결정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 문제, 그 다음에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저하 등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치유는 개인의 심리적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부터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서 우리가 이제 양육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자가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그 어린 아이는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동은 불신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아동의 전반적인 심리적인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성인이 되어서도 의심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못 믿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계심이 지나치게 발달하는 거죠. 아동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경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계심은 아동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통제 중독이라는 증상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는 아동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극단적인 통제 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통제를 하는 아동들은 아동이 지나친 통제를 추구하게 될 경우 정신적 고통과 또 사회적 고립, 그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아동들은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는 경우 감정 표현을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감정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힘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는 인간이 기본적인 욕구를 지키기 위한 장치로 기능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거 매우 중요하겠죠. 감정은 인간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를 제공합니다. 즉 내가 어떤 감정이 생겨야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죠. 이 감정은 기능적으로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 상호작용에서 아주 유쾌한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을 때 잘 안 된다는 거죠. 감정을 사회적인 의미에서도 좀 이해를 해보면 감정은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의 행동, 그 다음에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표현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적절하게, 유연하게, 유쾌하게, 그 다음에 제대로 적절히 잘 표현하게 되면 자존감과 자아 정체성이 잘 형성이 되겠죠. 치유의 시작은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를 위로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치유의 과정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엄청난 깨달음의 경험을 수반합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상처받은 자신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미해결된 감정이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즉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깊은 자기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상처받은 자아와의 만남은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이 불안정한 감정에서 벗어나고 내가 성인인데 나 왜 이렇게 불안정하지? 그거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로부터 벗어나서 더 건강하고 완전한 정체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치료라고 그랬잖아요. 심리치료. 그래서 3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한테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 봅니다. 그리고 5분간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아차리는 게 있는 거겠죠. 또 2번째, 6살 나에게 상처받은 6살 또는 상처받은 7살 그 시기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 얘기를 한 3분 정도 합니다. 둘 다 나를 만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본의 아니게 나한테 상처를 줬던, 예를 들면 엄마나 아빠에게 편지 써보는 거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내 감정이 다 해소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아빠 이렇게 편지를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문제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 어린 시절의 나의 상처겠죠. 이 상처는 내가 알아차려주고 위로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의 나도 함께 존재합니다. 오늘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조금씩 만나서 위로해 주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